Now let's start lecture 2. 이번에는 챗GPT를 이용해서 리스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가 텍스트 기반의 생성 인공지능인데 리스닝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가능합니다. 스피킹도 가능합니다. 한번 보실게요. 일단 이런 구글의 확장 앱을 깔아주셔야 돼요. Talk to GPT라고 하는 구글 확장 앱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글에 가셔서 먼저 Talk to GPT를 치세요. 그러면 뜨거든요. 그거를 클릭하면은 딱 이제 창이 열리면서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물론 전체 화면으로 뜨는데 위쪽에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요거 크롬에 추가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익스텐션을 추가할 거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것도 클릭하시면 이제 이 구글 크롬의 확장 앱이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챗GPT로 가셔서 설치를 했으니까요. 이 상단 메뉴바에 보면은 요런 지금 이렇게 직소 퍼즐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하세요. 그럼 이제 드롭다운 메뉴가 쭉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챗GPT 있잖아요. 그리로 가면 이 톡투GPT 박스가 생겨야 되는데 안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보시면 이제 화면에 요런 박스가 챗GPT 오른쪽 상단에 요런 이제 Talk to ChatGPT라고 하는 박스가 생겨 있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이게 버전 2.6이에요. 그쵸?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챗GPT로 갔는데 내가 활성화까지 시켰는데도 박스가 안 떴다? 그럼 뭐라고요? 닫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요게 뜹니다. 그러면 요 박스를 가지고 뭐 할 거냐면요. 물론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봐야겠죠. 그쵸? 자, 요 마이크 모양 있잖아요.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마이크가 꺼집니다. 요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빨간 막대가 아래에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마이크라서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는 말이 안으로 들어간다. 즉 챗GPT는 수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즉 사용자가 말하면 알아듣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 화살표 모양은 다음으로 스킵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 챗GPT가 뭐라고 말을 할 때 아니 나는 이 정보가 필요 없어. 다음으로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요거를 클릭하시면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요 스피커 모양은 톡투GPT가 말할 때예요. 얘가 말하는 상태일 때는 아래에 초록색 막대가 이렇게 쭉 움직입니다. 만약에 이 초록색 막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뭐예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얘가 다시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있죠? 챗GPT가 말하는 중 기능이고 마이크, 스피커, 그 다음에 스킵 요 세 개의 버튼이 여기 기본적으로 달려 있어요. 마이크를 처음 사용을 하실 때는 마이크를 허용할 거냐라고 하는 박스가 뜨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그냥 허용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에 있는 요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번째 요거 이렇게 선 그어져 있는 요게 있죠. 이게 바로 상세 설정을 할 수 있는 즉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고 이제 들어가 봅니다. 이게 이제 그 Talk to ChatGPT의 세팅이에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 두 개가 바로 이거입니다. 요거를 설정하지 않고 그냥 앞에 그 상태에서 말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디폴트 값이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영어 문장을 말해줄 때 정말 한국식 발음처럼 읽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퀄리티의 지금 그 말을 그 회화문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 와서 상세 설정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Speech Recognition Language라고 하면 이거는 챗GPT가 알아듣는 언어를 뭘로 해줄 거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 누르시면 쭉 하고 이제 여러 언어가 뜹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지금 영어, 그쵸? 그리고 미국 영어를 잡아놨죠. 영국 영어도 있고 호주 영어도 있고 뉴질랜드 영어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로 물론 설정하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미국 영어 잡아놓고요. 요거
AI Voice and Language로 가시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챗GPT가 내는 음성을 얘기를 하는데 요게 원래 디폴트로 우리들한테는 한국어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뭘로 바꿔줘야 됩니까? 구글 US English로 바꿔주면 이제 정말로 발음 좋은 영어로 지문들을 뽑을 때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반드시 바꿔주셔야 되고요. 여기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 속도 더 빠르게 하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시고요. 그쵸? 이 아래로 이제 또 가보겠습니다. 이게 쭉 그 페이지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세이브를 누르시면 일단 창이 닫히는데 그럼 다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 세이브 안 하시고 그냥 아래 것까지 같이 가셔서 같이 세팅을 하신 다음에 한꺼번에 세이브 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제 아랫부분을 가면 이런 게 또 떠요. 스탑 워드가 있고 pause 워드가 있어서 제가 말하다가 스탑 이러면 얘가 멈춰요. 그리고 pause 이러면 멈춥니다. 그런데 의외로 요거 두 개는 잘 사용을 안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요거입니다. 여기 keep listening when paused 있잖아요. 요거하고 automatic send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 체크를 다 기본적으로 파랗게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둘 다 클릭을 해서 체크를 해제하세요. 그래서 keep listening when paused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을 때도 계속해서 내 말을 듣고 있어 라고 하는 건데 체크 해제를 하면 내가 말을 안 하면 얘는 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 automatic send의 체크를 반드시 해제하셔야 돼요. 요거를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말을 하다가 조금 생각을 하느라고 간격을 둘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조금 머뭇머뭇거린다 싶으면 바로 챗GPT가 치고 들어와서 자기 말을 막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비인간적인 행동이거든요. 인간들은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계라서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보다 자연스러운 스피킹을 할 수 있냐면 요거를 해제해서 절대로 자동적으로 네 메시지를 보내지 마라고 해제를 해서 설정을 한 다음에 매뉴얼 샌드 워드를 오히려 설정을 하시는 게 나아요. 여기에 원래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 있는 그 말은 뭐냐면 send message now라고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세 단어라서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이 편하신 말로 설정하셔도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send 이것만 넣기도 하는데 send, send 보내다라고 하는 말은 발음이 웬간히 좋지 않은 한 좀 발음이 안 좋은 한국인이 send 함부로 발음하면 모래로 알아듣기 때문에 괴로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권하지 않아요. 그래서 send보다는 저는 주로 이제 your turn 이걸 쓰거든요. 이건 실제로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도 네가 말할 차례야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다 현실적인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저는 요 말을 씁니다. 그래서 your turn까지 여기다가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save를 누르면 이제 세팅이 끝납니다. 그럼 이제 뭐가 가능해요? 챗GPT가 말을 하는 걸 리스닝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챗GPT와 뭐예요? 스피킹도 할 수 있게 셋업이 된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턱도 GPT를 깐 다음에 상세 설정을 해두셔야 해요. 자, 챗GPT 화면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우리 언제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 이제 로그인 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뉴챗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이시죠? 그쵸?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구글로 다시 가십니다, 여러분들. 네, 구글로 가셔서 뭐라고 치시냐면 앞에서처럼 Talk to GPT를 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 Talk to ChatGPT라고 나오죠? 구글의 확장 앱이기 때문에 구글 URL이 뜹니다. 그럼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네, 그럼 여기 크롬에 추가라고 뜨는 거 보이실 거예요. 추가합니다. 그러면 확장 프로그램을 추가하겠느냐? 라고 박스가 뜹니다. 네, 추가합니다. 됐죠? 그럼 이제 추가됐다고 떴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럼 어디로 갈 거냐면 다시 이제 뉴 챗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해야 할 것이 있죠. 여기 보시면 아직 그 설치가 되었는데 턱투 GPT 박스가 안 떴거든요. 활성화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메뉴바에서 직소 퍼즐처럼 생긴 여기
보이시죠? 아이콘이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쭉 지금 제가 설치해 놓은 확장 프로그램이 뜨는데 이 중에서 톡투GPT 여기 보이죠? 요 북마크 표시를 클릭하면은 이제 톡투GPT가 활성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오시면 돼요. 아직도 안 생겼죠? 이럴 때는 F5를 누르셔서 새로 고침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GPT-4로 다시 들어오시면 짜잔! 자, 이제 뭐가 생겼나요? 톡투GPT 이제 박스가 생겼습니다. 그쵸? 그리고는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말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톡투GPT 같은 경우에 리스닝하고 스피킹이 이걸로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말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괴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상세 조정을 거치지 않으면 얘가 아무렇게나 말하고요. 그리고 발음도 영어로 처음으로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상세 조정을 먼저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스타트 버튼을 이렇게 누르잖아요. 네, 이러면은 지금 빨간 줄이 쭉 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빨간 줄의 의미가 뭐냐면 내 소리가 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요거를 끄면 마이크를 눌러서 끄면 소리가 들어가는 게 중단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스피커 표시는요. 이 챗GPT가 말을 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얘가 내가 원치 않는 말을 한다. 그럼 얘도 끌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화살표 표시는 뭐냐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그 리스폰스가 반응이 너무 길어 또는 그냥 필요 없는 거야. 그럴 때 다음 걸로 건너뛰어 그만해 하고 싶을 때 요거를 누르면 스킵 하는 기능이 바로 요 화살표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요게 지금 뭐냐면 상세 조정을 하는 설정 아이콘이에요. 요거를 딱 누르면 이제 설정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쵸? 여기는 이미 영어로 지금 셋업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 셋업하실 때 처음에 여러분들 대부분 다 한국어로 셋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로 셋업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스피킹이나 리스닝을 하시면 한국인이 이상한 영어를 읽는 것 같은 발음이 나오거든요. 거꾸로 영어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한국어 텍스트를 읽게 만들면 어느 나라 언어인지 모르는 그런 리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Speech Recognition Language라고 하면 우리가 유저가, 즉 사용자가 하는 말을 인식하는 언어를 뭘로 설정을 할 거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뭘로 해야 된다고요? 우리 영어 할 거니까 여기 한국어 보이시죠? 기본이 아마 한국어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로 할 거냐면 영어로 갈 겁니다. 그럼 잉글리시도 보면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호주 버전, 캐나다 버전 다 있는데 우리에게 친숙한 이제 미국 영어 버전으로 선택을 했고요. 여기 AI Voice and Language 이것은 뭐예요? 이 챗봇이 내는 발음은 어떤 영어 발음으로 할까? 어떤 언어로 할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것도 지금 미국 영어로, 그렇죠? 구글 US English로 지금 설정을 해두면 이제 미국식 영어로 챗GPT가 읽어주거나 말을 걸어옵니다. 그 뒤에 보시면 AI Talking Speed가 있는데 이거 1보다 느리거나 빠르게 하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되실 거예요. 요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AI Voice Pitch도 높낮이인데 이것도 건드리지 마세요. 그런 다음에 보시면 이제 여기 11labs라고 하는 기능이 또 생겼네요. 요거는 11labs 부분에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Voice Control로 가실 거예요. 세이브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가실게요. 예, 여기 보이스 컨트롤로 가시면 뭐가 필요하냐면 스탑 워드나 포즈 워드가 있죠. 그럼 이거는 내가 그만하고 싶어 그럴 때 스톱 이러면 상대가 멈추는 기능이고 pause 하면은 잠깐 쉬어 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keep listening when paused 하고 automatic send 있잖아요. 이게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해제하세요. 해제하시고 지금 오토매틱 샌드 기능은 뭐냐면 내가 뭐라고 말을 하다가 조금만 그 뜸을 들여도 이
챗봇이 막 치고 들어와서 자기 리스폰스를 얘기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내가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토매틱 샌드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제를 해놓고 매뉴얼 샌드 워드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매뉴얼 샌드 워드는 보통 디폴트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send message now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유저가 하는 말 있죠? 를 할 만큼을 다 하고 send message now라고 읽어주면 요 명령어를 말하면 내가 말한 내용 요만큼이 쭉 빨려 들어가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반응이 나오는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send message now는 너무 길잖아요. 한 단어로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나는 이 단어가 싫고 그냥 한 단어로 하고 싶어 하고 send를 지정을 하시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발음이 안 좋으신 분들은 send 이러면 뭐래라고 뜹니다. 이 send 그러니까 보내다가 아니라 다른 단어를 발음하면 그 채팅창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 단어가. 그래서 SAND 모래가 딱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발음이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분은 다른 명령어를 마음에 드시는 걸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Apple 이런 거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보통 뭐를 넣냐면 Your turn 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넣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대화를 실생활에서 할 때에도 뭘 하나요? 네 차례야. 너 말해.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은 쓰거든요. 그래서 your turn 요거를 넣어서 save를 딱 해주잖아요. 그럼 이제 얘는 말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마이크랑 스피커를 이제 켜볼게요. GPT-4로 가고요. Hello. Your turn. Hello. How can I assist you today? 네, 이렇게 하니까 your turn 하니까 쭉 하고 들어가서 그쵸? 여기에 텍스트로 생성이 되면서 당장 답이 나오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대화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피킹을 하는 법은 우리 다음 강에서 한번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정하는 것만 일단은 보여드리고 우리는 리스닝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스닝 연습을 위해서 이제 이런 프롬프트를 넣을 거예요. 전문가 초빙했습니다. Language teacher 또는 ESL teacher, EFL teacher 이런 거 넣어두셔도 됩니다. Language teacher 역할을 하면서 and give me some passages 지문을 몇 개 만들어 달라는 거죠. 어떤 지문? Good for English listening practice라고 해서 영어 리스닝 연습에 좋은 그런 리스닝 패시지를 몇 개만 뽑아줘 하면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정말로 쓸만한 리스닝 패시지들을 뽑아줍니다. 물론 이거 조금 더 상세하게 조건을 지정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튜어리스트에게 좋은 이런 걸 조건을 붙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리스닝 지문에 레벨을 지정하셔가지고 붙여두셔도 됩니다. 레벨을 지정하는 방법은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럼 한번 프롬프트를 넣어보죠. 자, 이제 리스닝을 그러면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챗GPT한테 리스닝 지문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일단 프롬프트를 한번 넣어 볼 거예요. 제가 이제 미리 준비를 해서 한번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어떤 걸 넣을 거냐면 보세요. act as a language teacher. 이거 뭐예요? 전문가를 또 이제 불러오고 있죠. 그래서 language teacher로서 역할을 하면서 give me some passages good for English listening practice라고 해서 영어 듣기 연습에 좋은 패시지를 몇 개 나한테 만들어줘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넣어볼게요. Sure. Here are a few passages that you can use for English listening practice. Passage 1. A trip to New York. New York City is one of the most vibrant cities in the world. Known as the city that never sleeps. It's a hub for culture, food, fashion, art, and entertainment. The city's skyline is iconic, with structures such as the Statue of Liberty, Empire State Building, and the recently constructed One World Trade Center. A stroll through Central Park or a boat ride on the Hudson River can provide a refreshing break from the hustle and bustle of the city. 네,
여기까지 그러면 한번 제너레이션을 해봤죠. 여러 개를 쭉 뽑아주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잘랐습니다. 그러면 리스닝 연습에 좋은 패시지를 쭉쭉 자기가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읽어주죠. 그쵸? 지금 스피킹, 지금 뭐죠? 요걸 제가 켜면 얘가 계속해서 읽잖아요. 근데 지금 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리스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그쵸?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또 해야 될 게 있죠. 이번에는요, 스토리를 한번 듣기 해볼 거예요. 이번 프롬프트는 뭐냐면 Please find and read aloud the first paragraph of the story라고 했죠. 우리가 벨베틴 레빗 이거를 한번 쭉 이제 전문을 다 읽으면 좋지만 너무 길어서 이제 첫 문단만 한번 찾아서 읽어줘. 그쵸? 그런 다음에 give no extra explanation. 이거는 이제 리스닝을 할 때 앞에 좋아요. 제가 뽑아드리죠. 이런 표현들을 막 하잖아요. 그거 빼라는 거죠. 그쵸? 요거를 이제 듣고 싶지 않으면 이거 프리텍스트하고 포스트 텍스트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take out, 제해 이런 뜻이에요. take out, pretext, and post-text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extra explanation은 주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 이 말을 줘도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요 설명을 바꿔서 이 explanation 대신에 pretext나 post-text란 말을 넣으셔서 다시 뽑으시면 됩니다. Just start reading. 그냥 곧장 읽기 시작해. 이렇게 지금 프롬프트를 줬죠. 그쵸? 그리고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작품들은 찾아서 읽어주기는 하는데 뭐라고요? 이제 이게 웹 브라우징이 가능한 옵션에 GPT-4에 가면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그대로 찾아가지고 읽어줍니다. 자, 그럼 한번 프롬프트를 넣어보죠. 자, 그럼 이번에는 한번 정말로 동화 하나를 넣어가지고 읽어달라고 할 거예요. 비아트리스 파터의 뭐 피터 레빗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벨벳 토끼 뭐 이런 작품들이 저작권이 풀려있는 작품이에요. 근데 너무 긴 것 같은 경우에는 뭐 excerpt라고 해서 이제 요약본만 읽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벨벳 토끼의 첫 번째 패러그래프만 한번 읽어줘라고 한번 명령어를 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롬프트를 넣어줄 건데 프롬프트에다가 이제 보면 뒤에다가 give no extra explanation 뭐 자기 설명하는 프리텍스트나 포스트텍스트 이런 거는 읽어주면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리텍스트, 이 포스트텍스트 없애고 뭐예요? 그냥 읽기부터 시작을 해 라고 명령어를 줄 거예요. 이걸 하기 전에 이걸 켜야겠죠. 그렇죠? 톡투 GPT를 켜고 얘를 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 소리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스피커가 활성화가 되려면 초록색이 나와야 하는데요. 자, 일단 I'm an AI text model and don't have the ability to directly find or read aloud books. But I can generate the text based on my training data. The first paragraph of The Velveteen Rabbit by Marjorie Williams goes something like this. There was once a velveteen rabbit. And in the beginning he was really splendid. He was fat and bunchy, as a rabbit should be. His coat was spotted brown and white. He had real thread whiskers. And his ears were lined with pink sateen. On Christmas morning, when he sat wedged in the top of the boy's stocking, with a sprig of holly between his paws, the effect was charming. 네, 이렇게 읽어줄 수가 있습니다. 요 말 빼라고 다시 한번 넣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give no extra explanation 이라고 했는데 자기 정체성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리스닝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listening in real life라고 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일만한 그런 지문들을 볼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Please make a PA. PA는 뭐냐면 public announcement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안내방송, 무슨 장례 안내방송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통 PA 시스템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PA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한 toward passengers of cal 321 하면 칼 대한항공 321편 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안내방송을 만들어 달라고 했죠. 내용이 뭐냐면 about gate change, 게이트가 변경이 될 때가 있잖아요. From gate 31 to gate 50
그래서 게이트가 31번에서 50번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내용의 PA를 안내방송을 만들어서 and read it, 읽어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예 프롬프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지정을 하시면 돼요. 이게 뭐 우리가 들어볼 만한 PA들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저는 뭐 그런 그 리스닝 PA들 만들어가지고 읽어달라고 한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뉴욕에 있는 그 자유의 여신상 보러 갔어요. 그럼 스탠튼 아일랜드에 있어서 페리 타고 가잖아요. 그럼 이제 페리에서 내릴 때 어떤 안내 방송이 나오는지 만들어서 읽어줘. 그렇죠? 아니면 미국의 그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랜드에 갔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놀이기구를 타려고 해요. 그 찾아보면 이제 놀이기구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놀이기구 뭐 이런 걸 하나 이렇게 찾아가지고 뭐예요? 이 놀이기구를 지금 탑승하려고 하는데 안내방송으로 어떤 말이 나오는지 한번 들려줘, 읽어줘 이러면 되고요. 또는 라스베가스에 있는 카지노에 갔어 이럴 수 있잖아요. 성인들은 그럴 경우에 카지노에서 들려올 법한 그런 이제 안내방송을 만들어서 읽어줘 이러면 우리가 실제로 그 현실 세계에서 들어볼 법한 그런 리스닝 패시지를 만들어서 리스닝 연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 한번 넣어볼게요. 이 스피커를 켜야겠죠. 그렇죠? 켜고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an important announcement for passengers on Korean Air Flight KAL 321. Please be informed that there has been a gate change. Our flight will now be departing from gate 50 instead of gate 31. We apologize for any inconvenience this may cause and kindly request that all passengers proceed to gate 50 at their earliest convenience. Thank you for your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Safe travels. 어떠신가요? 네, 그쵸? 이렇게 정말 공항에서 들어볼 법한 그런 어나운스먼트를 뽑아줍니다. 이것만 뽑아주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힘들게 이렇게 영작해가지고 영어로 넣어야 하느냐? 아닙니다. 한국말로 넣으셔도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listening in real life 이어지는데요. 그 자유의 여신상, 그리고 영어로 이제 막 쓰려면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한국말로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지금 자유의 여신상을 보러 가는 페리를 타고 있는 관광객이야. 하선 안내 방송 지문을 영어로 만들어줘. 이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다른 것도요. 그럼 영어로 쭉쭉 잘 뽑아줍니다. 이번에는 한국말로 한번 넣어볼게요. 미국 뉴욕에 갔어요.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을 보러 거기가 별도의 섬에 있잖아요. 그 섬까지 페리를 타고 가거든요. 그러면 그 페리 선상에서 승객들한테 뭐라고 이제 안내방송을 할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나는 지금 자유의 여신상을 보러 가는 페리를 타고 있어. 타고 있는 관광객이야. 하선 안내방송 지문을 영어로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보세요. Ladies and gentlemen, we are soon approaching the Statue of Liberty. Please prepare for disembarkation. En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Upon disembarking, please mind the gap between the ferry and the dock. We hope you enjoy your visit to this iconic symbol of freedom and democracy. Thank you for choosing our service. And we wish you a wonderful day. 어떠세요? 딱 보시면 너무 잘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그쵸? 이제 하선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소지품 챙기시고, 그리고 뭐예요? 내리자마자 내릴 때 뭐예요? 페리하고 부두 사이에 있는 갭 조심하세요.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이 iconic symbol of freedom and democracy라고 해서 이 상징 뭐예요? 자유와 민주주의의 이 거대한 상징, 심볼을 방문하시게 되는데 즐기시기 바래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페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이렇게 지금 안내 방송을 하고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또 가고 싶어 하는 곳이 디즈니랜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번 이것도 볼까요? 자, 이번엔 이런 거죠. 나는 미국 올랜도의 디즈니랜드에 와 있어. 가장 무서운 라이드, 탈 것을 라이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The Twilight Zone Tower of Terror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이 놀이기구에 탈 거야.
안내 방송 지문을 영어로 만들어줘. 반드시 이제 이렇게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걸 탈 때에는 이런 거 주의하라고 영어로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만들어서 영어로 읽어줍니다. 알까요? 자, 그럼 요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디즈니랜드에서 내가 여러 가지 탈 것들을 돌아다니면서 타고 있어요. 그러면 기구에 탈 때 아마 나오는 그런 안내 방송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가장 유명한 탈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름이 뭐냐면 The Twilight Zone Tower of Terror라고 하는 게 가장 무섭대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나는 올랜도에, 왜냐면 디즈니랜드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요. 미국 올랜도에 디즈니랜드에 와 있어. 이제 The Twilight Zone Tower of Terror에 탈 거야. 안내 방송 지문을 영어로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쵸? 이걸 켜놓으면 그냥 이 스피커를 켜놓으면 그냥 읽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뽑아내면서.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thrilling world of the Twilight Zone Tower of Terror. Prepare to embark on a mysterious ride into the fifth dimension. We request all guests to remain seated with seatbelts fastened. Keep hands and feet inside the ride at all times. And to refrain from flash photography for your safety. This eerie journey is not recommended for those with heart, back, or neck problems, pregnant women, or those prone to motion sickness. Riders must be 40 inches or taller. Hold on tight and brace yourself for an unforgettable adventure in the Twilight Zone. Enjoy your ride. 네. 여러분들 여행 가시기 전에 이제 이런 실제로 뭐예요? 시뮬레이션 리스닝을 한번 해보고 가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의문이 하나 생기실 거예요. 예를 들면 요거 실제로 사용되는 언어이긴 하지만 자기 빅데이터를 가지고 온 거지만 리스닝 지문이 그러면 어떨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여기서 뭐 어려운 단어 뭐 있을까요? 보면요. 만약에 내가 아이들을 가르친다, 뭐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단어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요거 토익 수준의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뭐, 프론이라든가, 어린아이들은 뭐, 프론 이런 단어들은 잘 안 쓰겠죠. 그쵸? 그러면은, 어린이용 또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영어 수준이 별로 높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영어 수준을, 그쵸? 리스닝 지문에 이 영어 수준을 좀 낮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이런 의문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프롬프트를 이제 사용을 할 때 어떤 생각들을 하시냐면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5살짜리 아이에게 좀 어린아이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해줘. 이것도 먹힙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아이 기준으로 나이가 먹여지겠죠. 예를 들면 7세 아이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그럼 미국 7세 아이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7세일 때 영어를 얼마큼 하는지 이 외국어로서 영어를 하기 때문에 평균치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은요. 그렇죠? 그러나 모국어로 영어를 하는 아이들은 이미 코퍼스들이 나와 있어요. 연령대별로 어떤 어휘들을 사용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그 어휘들이 나와 있어서 뭔지 맞히는 게 가능하지만 외국어로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7세 아이 수준으로 말을 해줘 라고 하는 게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프롬프트인가? 라는 생각은 들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영어 이 레벨을 나누는 기준표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매겨주면 되는 거죠. 한번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지문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할까 보실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또는 영어 학습을 하는 나의 리스닝 수준에 맞는 사실 리스닝 지문을 뽑아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CEFR입니다. 이게 뭐의 약자냐면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의 약자예요. 보통 줄여서 그냥 CFR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유럽 공통 언어 평가 기준, 뭐 공통 유럽 기준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럽 회원국 언어 간의 호혜 평등한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유럽 회원국들은 서로 호혜 평등한 기준들을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 외교에서는 뭐 호혜 평등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만약에 여기 영국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독어를 배우고 있고 여기 독일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어를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독일어를 배운 영국 사람이 독일에 가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대학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입학 허가를 해주거나 취업 허가를 해줄 것인가 이것하고 여기 독일 사람이 있는데 영어를 배워서 영국에 가서 대학에 입학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취업을 하려고 해요. 그때 요때 적용하는 언어 기준이 똑같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호혜 평등한 거잖아요. 이게 유럽 회원국이 25, 26, 이제 브렉시트 때문에 25가 됐을 것 같은데 그 정도의 회원국들이 서로의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호혜 평등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4가지 기능 있잖아요.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에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영어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CEFR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사용하는 언어 기준이라서 유럽 회원국들만 쓰는 게 아니라요. 미국도 쓰고요. 일본에서 이제 초등 영어 교육을 새로 시작을 할 때 이 CEFR 기준을 가지고 와서 쭉 커리큘럼을 짰어요. 물론 이제 처음 시작한 어린아이들은 가장 낮은 레벨인 A1도 되지 않아서 프리-A1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렇게 6개의 단계가 존재합니다. A1, A2, B1, B2, C1, C2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제 그 기준 중에 하나가 B1 단계예요. 여기를 이제 보통 문지방 레벨, threshold 레벨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B1 단계로 그 나라 말을 해야 하지만 그 나라에 가서 이제 몸을 써서 하는 단순 노동들을 할 수 있어요. 즉 설거지, 청소 같은 거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간단한 서바이벌용 영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C1, C2가 이제 어드밴스 레벨인데 C1 레벨이 돼야지만 대학 입학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하는 건 이 정도가 돼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기준점들을 잡아놓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영어 교사들을 채용을 할 때 이 CEFR로 이렇게 조건을 걸었더라고요. 명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몇 레벨이 돼야지만 최소한 초등학생 영어 가르칠 수 있음 또는 중고등학생 영어 가르칠 수 있음 하고 베트남 교육부가 이렇게 공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준이라서 영국에서 나오는 그 영어 교재들 뒤에는 요 표들이 나와 있고요. 미국 출판사들 중에서도 요거를 쓰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CFR 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우리의 시험 성적들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리딩 난이도 지수 같은 거 하고 컨버전 서로 전환해서 볼 수 있는 표들이 이제 인터넷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 찾아서 넣어서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가늠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럼 한번 난이도 조절을 하는 스피킹 프롬프트를 넣어 볼게요. 이번에는 Please make a passage of 150 words 하면 150단어. 정확하게 150이 안 나오고 그 정도로 만들어 줍니다. 150단어의 패시지를 만들어 줘. About Nintendo Switch for listening at CFR A1 level 이라고 해서 뭐예요? 리스닝을 위해서 닌텐도 스위치에 대한 단어, 이제 어떤 리스닝 지문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는 어떤 레벨로? 이제 CFR의 A1 레벨이니까 굉장히 낮은 레벨로 만들어 달라고 한 거죠. 한번 넣어보죠. 자, 넣어볼게요. 자, 그럼 닌텐도 스위치는 이제 비디오 게임 시스템이다.
그래서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집에서. 그리고 밖에 있을 때도 할 수 있다고 나오고요. 닌텐도라는 회사가 만들고 있어 하고 지금 뭐 컨트롤러에 대한 설명, 뭐 이런저런 설명들을 쭉 해줬죠, 그쵸? 그래서 쉬운 말로 이제 이렇게 뽑아줄 수 있고요. 이걸 좀 더 쉽게 하고 싶다 그러면 대화체로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은 난이도가 좀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를 뭐예요? 리라이팅을 해주는데 컨버세이션으로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누구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하면 이 라이팅 지문이 훨씬 더 이제 요 뽑아 나오는 것들이 훨씬 더 쉽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참고서 적은 조이스 박의 챗GPT 영어 공부법이라고 제가 쓴 책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보실 수가 있어요. 리스닝 이 프롬프트를 써서 리스폰스를 뽑아내는 다양한